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맨큐 경제학 챕터 5장 탄력성과 그 응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수요의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가격에 대한 탄력성을 많이 봤거든요. 가격이 변했을 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수요 곡선이 우양하는 직선일 때 직선 그 기울기는 똑같을지라도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요. 그 119페이지에 가보시면 119페이지에 기타 다른 탄력성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에 한번 볼까요? 다른 수요의 탄력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 한번 보시면은요. G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수요의 탄력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격 탄력성 이외에 다른 수요의 탄력성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우선 수요함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함수 보면은요. 첫 번째는 X의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재화의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득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M을 소득 이렇게 할게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는데 다른 것들은 우선 빼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우리 거기 첫 번째는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했습니다. 자, 거기서는 관심사가 뭐가 변하는 거냐면 얘가 변했을 때 소득이 변했을 때 근데 소득이 1% 변했을 때 이렇게 할 거예요. 1% 증가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의 자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비슷하게 뭐가 충격을 주는가를 거기 보시면 돼요. 이건 소득이 충격을 주니까 소득 탄력성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얘가 변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거죠. 가격이 변했을 때예요. 그러면 이거는 수요의 이건 뺄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격이 변했을 때 이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또 변해도 여기 보시면 수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변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되면 역시 수요에 이거를요 우리가 관련된 크로스 관계다 해서요 거기 보시면 밑에 교차 탄력성 이렇게 있잖아요. 다음 단락에 그래서 이걸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대비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 세 가지 탄력성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고 우리는 이번 시간에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소득 탄력성 한번 볼까요? 소득 탄력성은요, 입실론 해서 여기다 M이라고 쓸게요. 소득이 변하는 거야. 자, 거기 중간에 식을 볼게요. 소득의 변화율 대비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소득이 변한다라고 하면 소득 M이 얼마였는데 얼마나 변했니?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니? 라고 하면 X에 대한 수요량이죠. 원래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변하니? 이렇게 되고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거 우리 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델타끼리 쓰면 이렇게 쓸게요. 소득이 얼마 델타 M분의 델타 Q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X분의 M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가격 탄력성 할 때는 항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거나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뭘 띄워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부호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지 않고요. 자, 우선 정상재 같은 경우라고 하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맞아요. 이게 플러스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게 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정상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어떤 재화는요.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한번 볼게요. 대중교통수단,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 열등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어. 그렇게 되면 버스나 지하철을 더 많이 타고 다닙니까? 자가용을 끌고 다니거나 택시를 타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소비량이 감소하는 재화가 있을 수 있어. 빨간 색깔 같은 경우 어떻게 돼? 맞아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득의 방향과 소비량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가
열등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호가 중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부호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식 중간에 보시면 다음 줄 가보시면 정상제 있죠. 소득이 상승할 때 소비량도 증가하면 그게 정상제가 되고 같은 방향입니다. 예, 그렇게 돼서 소득 탄력성이 양이 되고요. 열등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맞아요. 열등제는 여기 보시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서 0보다 작게 되면 열등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정상제 중에서도요,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0보다 큰데요. 이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이렇게 조금 증가할 수도 있는데 소득이 증가했는데 얘도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왕창 증가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왕창 증가하게 되면 소득의 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응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치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굉장히 민감하게 변해서 1보다 큰 경우는 이 정상제 중에서도 아이고 사치스럽다, 사치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얘가 0보다는 큰데 이 소득 탄력성이 1보다는 작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이 증가하긴 증가하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필수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치제와 필수제 요거 보시고 0보다 작게 되면 이거는 열등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정리하냐면 여기다가 쭉 탄력성을 계산해. 그래서 소득 탄력성 0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게 소득 탄력성이면 0보다 큰 여기가 플러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 상황에서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정상제 이렇게 되고요. 반면에 여기 0보다 작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열등제 이렇게 돼요. 자, 다시요. 자, 소득 탄력성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보다 크게 되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요 경우로 우리가 정상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잖아요. 이렇게 요 영역을 우리가 열등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제 중에서요. 또 1을 기준으로 살펴봐. 그래서 0과 1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1이에요. 1. 그래서 얘는 0보다는 크지만 소득 탄력성이 1보다는 작으면 이거는 필수제. 이렇게 우리가 필수제라든가 사치제는요. 가격 탄력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득 탄력성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1보다 작은 우리가 쌀 같은 경우 그게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1보다 커. 그래서 이게 0보다는 당연히 크고요. 1보다도 더 소득 탄력성이 큰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치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과 재화의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그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그래서 교차 탄력성 한번 여기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어떤 x제에 대한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보다 y제 가격이 나한테는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x제 가격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서 고정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고정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y제 가격이 변했을 때 여기 보시면 x제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이건 이제 수요가 아니라 수요량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y제 가격 대비 q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것도 곡선상의 이동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교차 탄력성.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구하는 공식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Y라고 할게요. 두 재화 간의 어떤 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지금 헷갈릴 게 없는 게 Y제 가격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공식이 나와 있는데 거긴 재화 1, 재화 2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Y제 가격이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Y의 가격이 원래 얼마였었는데 Y의 가격이 얼마나 변했니? 이게 이제 가격의 변화율 곱하기 100 하면 되겠고요. 그때 거기 보시면은 소비량이 얼마나 변했니 해서 QX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예요. 델타 QX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곱하기 100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곱하기는 빼도록 할게요. 그럼 이것도
자, 우리 간단하게 델타끼리 묶어서 써볼게요. 그럼 여기는 델타 y 대비 얘는 델타 q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qx 대비 여기는 p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공식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교차 탄력성 했을 때는요, 이게 대체 관계냐 보완 관계냐에 따라서 그 값들이 달라져요.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할게요. 자, 밑에 거기 보시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 다른데 대체제란 이렇게 나와 있죠. 대체제 관계인 경우 한번 볼게요. 대체제 관계는 우리가 이게 경쟁적 관계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햄버거와 핫도그 서로 대신할 수 있는 관계를 댑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Y제 가격, 거기 보시면 핫도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라고 하면 핫도그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합니다. 근데 대신해서 거기 나와 있는 핫도그랑 햄버거잖아. 햄버거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보완제 관계는 다릅니까? 예, 보완제 관계는 다릅니다. 보완제 관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완제 관계는요, 같이 소비할 때, 함께 소비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YZ가 컴퓨터야. 컴퓨터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컴퓨터 소비를 줄여요. 이건 수요의 법칙이죠. 근데 컴퓨터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소프트웨어까지 안 쓰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량까지 같이 감소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충격을 주는 게 여기 보시면 YZ 가격이 변하는 거는 똑같은 충격을 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제 관계에서는 얘가 X의 소비량이 증가하니까 플러스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보완제 관계다라고 하면 얘가 변했을 때 얘 소비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했잖아. 마이너스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교차 탄력성을 통해서 이 대체 관계가 플러스가 되면은 대체제 관계다.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면 서로 보완제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여기서는 그 정도가 관심이야. 대체의 정도, 보완성의 정도가 얼마나 센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더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런 경우에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호까지 살려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